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2일에 매수했던 대한제다 슈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맞춰서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 다음 날 화요일도 장중을 19% 오르면서 최고가 수익률 48% 육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전문가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채팅창에서는 전략을 주셨겠죠? 네. 이게 참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강하게 한 종목씩 움직여준다면 개인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드문 상황입니다. 네. 이런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가격대 이후에 연휴 전에 선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대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에서 이제 설탕 선물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상한가가 2번 정도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개별주들이 끝까지 상승 흐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50% 이상 상승한 이후에 큰 거래량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 라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길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단기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매물이 나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볼 수도 있는 위치다. 그래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이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의할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 3,600원대 그리고 3,500원대에서 3,300원대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설탕 가격의 선물 가격대가 바로 떨어진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크게 나왔으니까 물량을 축소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작은 박스권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매수가 보면 지금도 여전히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큰 상승 이후에 눌림 보였고요. 장기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3,300원대 지지 라인 때도 제공량 단기로도 접근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사료 곡물 관련주입니다. 화요일 날 최고가 이후에 역시 한일사료도 눌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5,600원 지지 라인 때 단기로 재진입 가능하다. 좀 4월 말에 전략 주셨거든요. 한일사료는 또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일사료도 대표적인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흑해 협상, 이 불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큰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시황은 굉장히 아직도 전장이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토류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료주들도 언제라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4월 24일 부분에서 살짝 눌린 이후에 강한 슈팅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 제가 말씀드린 5,600원대 지지 라인에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흐름 속에서 거래량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지지 라인에서 이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료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유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료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해외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600원 지지 라인,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사려주는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사료 아직 지지란 이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조금 더 홀딩으로 다시 한번 부각받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원준 2차 전지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 4월 말부터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00, 2,800원 박스권 얘기해 주셨거든요. 원준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속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사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뭐 대표이사 분이 이런 네, 법정 구속. 네, 법정 구속이 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대형주들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어느 정도 장비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극재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부분, 인프라 관련된 부분, 이 양극재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고체까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장비업체, 공급업체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 섹터 내에서 대형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준 에코프로발 대주주 악재성 소식으로 주가 휘청거렸지만 장비주들 2차 전지 전망 훈풍 불 때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의견 주셨고요. 양극재, 인프라, 전고체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 미래산업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대응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4% 넘게 오르고 1%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어떤 의견일까요? 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감산 이슈 이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지가 잘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대형 반도체 업종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들은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잘 올라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이 잘 올라갈 때도 이런 반도체, 이런 장비주들은 어느 정도 큰 수혜를 받지는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의 가치가 보여지는 이런 장비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런 미래산업도 어느 정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높으신 분들만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지금도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누락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미래산업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반도체 장비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입니다. 이번 주 좀 조정 보이다가 오늘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LX 세미콘도 어떤 의견 주실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한 흐름이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N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OLED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OLED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폴더블 폰 이슈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기의 OLED의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 그리고 공급 업체들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큰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런 박스권 라인이 11만 원 라인을 어느 정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해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서 10만 원대 가격대가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 수익률 보인 지금도 수익 구간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전력 반도체 OLED 모멘텀이 있고요. 11만 원 돌파 추세 나오면 조금 더 보유해보는 의견, 그리고 10만 원대 이탈 나오면 비중 축소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도 꼼꼼하게 AS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공업입니다. 매수한 당일에 8% 상승 보였고요. 그 다음 날도 5% 올랐고 또 어제 오늘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조정받았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17% 한 주 만에 달성을 했네요. 네. 일단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일단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원인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IRA 감축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법인들이 해외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고 현재 그 현지 법인을 많이 좀 설립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현지 법인이 이미 지금 구축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한 차량을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아마 현대공업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주식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는 일단 뿌리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매출 캐파에 대해서 견인을 하면 현대차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캐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팔걸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머리 헤드레스나 이런 부품들을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웬만한 뭐 제네시스나 아니면 모든 차종에 대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의 해외 법인에서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되면은 현대공업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매출 캐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5% 정도 내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에 맞춰서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부품적인 수급에 맞춰서 네. 전체적으로 현대차 관련주 그리고 기아차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공업도 이에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뛰어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사실 시장 주도주가 부재인 가운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한 이제 현대공업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공업은 제가 매수를 드렸던 시기가 5월 8일 날 월요일이고요. 그 이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화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조금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법인에 대한 방향성 그래서
이에 맞춰서도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혜에 맞춰서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리하게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하기보다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나 시황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성으로 5% 제가 수익권 드렸고 그 위에 목표 수익이 달성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모아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공략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8,500원대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우상향을 노려보고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분할 매수 가격은 8,000원대 정도 잡아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경기 방어주 덴티움입니다. 월요일 날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덴티움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덴티움 워낙 또 네. 수익성이 좀 높고 괜찮은 종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라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잘 가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 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들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뭐 AI 관련주다 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못 받으면서 가치주의 성격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원인으로 인해서 덴티움 같은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아직은 도달을 못했지만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 정도에나 편하게 매수를 하셔서 우상향을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